자, 오늘 할 내용은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등식,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식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등호가 있는 식, 크다, 뭐 작거나 같다, 뭐 초가, 이하 등등 이런 기호가 있는 식, 부등식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부등식 중에서 오늘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문자에 대한 차수가 1차인 부등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은 원래는 2학년 1학기에 있다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온 과정이고요. 그래서 뭐 내용상으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보게 되면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AX가 뭐 B보다 크다, 혹은 작다, 혹은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성이 된 녀석을 보고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A는 반드시 0이 되지 않죠. 왜? A가 1이 0이 되면은 이 1차항이 아예 소거가 되기 때문에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차항의 개수는 0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이러한 부등식에서 근을 찾는 과정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부등식의 성질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A가 B보다 크더라 그랬을 때 똑같은 값을 더했다, 부등호 방향 변함이 없다. 마찬가지 뺐을 때도 부등호 방향 변함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값을 곱했다, 근데 부등호 방향 변함이 없다. 언제? 곱했는 값이 양수라면. 만약에 그 곱한 값이 음수라고 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더라. 이런 성질 중학교 때 배웠었죠. 그 다음 마찬가지 곱셈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눗셈도 마찬가지. 그래서 만약에 같은 값을 나눴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언제? 나눈 값이 양수라면. 음수라면, 얘가 음수라면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처음에 주어진 게 이거였네요. 그러면 얘는 반대로 바뀐다더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1차 방정식에서 1차 부등식에서 그러면 근을 찾을 때 일단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는 A분의 B보다 큽니다. 양변에 A를 나눠서 X가 어떤 값보다 큽니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A가 0보다 작은 상황, 음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X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A분의 B보다 작습니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1학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자, 양수더라. 근데 역수를 취했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맞나요? 틀린가요? 맞습니다. 자, 얘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냐 하면은 음수인 경우 B가 더 작다고 할까? B가 더 크고 그리고 0보다 작다. 그럼 둘 다 음수다. 그랬을 때 얘네들 역수도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나요? 역수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성립한다? 자, A하고 B하고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러면 A하고 B를 곱했는 거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둘 다 양수라 했으니까. 그러면 A, B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 부등호, 이 부등식에서 양변의 A, B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작다. 증명되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A하고 B하고 둘 다 음수예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0이에요? 뭐예요? 양수죠. 그럼 이번에도 양변에 똑같이 양수를 나눠봅시다.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작아요. 근데 둘 다 어떤 수? 음수인 거라. 얘네들은 둘 다 양수인 거라. 증명됐죠? 근데 쌤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문제 번외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거? 둘 다 양수일 때 역수 반대 방향, 둘 다 음수일 때 역수 반대 방향. 맞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주 할 문제에서 그냥 A가 B보다 작다고만 했어.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A는 음수고 B는 양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A 역수를 취해도 음수지. B 역수를 취해도 양수지. 그런데 음수가 양수보다 클 수 있어?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아요. 되겠나요? 굉장히 헷갈리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보인다고 이거 아니다. 언제? 둘 다 양수이고 둘 다 음수일 때 성립하는 내용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뭐 니은은 간단하죠. A가 B보다 작대요. 크대요. 그러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봅시다. 그럼 음수 곱했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양변에 똑같이 C를 더했어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거는 부등식의 성질로 증명을 끝내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디귿. A가 B보다 크대요. 근데 C가 음수라네. 근데 음수를 양변에 곱했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태경이? 바뀐다. 그래서 디귿 틀렸다. 자, 그 다음 예제 2번. 자, 예제 2번에 우리 1번하고 2번 둘 다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에 보면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봤을 때 a는 상수예요. 얘네들은 몇 차 부등식 같아 보입니까? 자, 봐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1차 부등식 같아 보여.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 얘를 몇 차라고 단정 지었어? 단정을 짓지 않았어. 그러면 1차항의 개수가 0이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경우도 생각하라는 얘기야.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1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1차항의 개수가 0이 안 돼야 된다 했지. 근데 얘는 뭐야?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냥 부등호가 있는 식이야. 그러니까 얘가 굳이 1차 부등식일 필요도 없고 1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 되겠나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보자. 첫 번째, A가 1인 경우. 두 번째, A가 1이 아닌 경우. 왜? 1차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 0이 안 되는 경우. 그럼 0이 안 되는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두 가지로 더 쪼개보겠습니다. 언제? A가 1보다 커서 A-1이 양수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아서 얘가 음수가 되는 경우.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A가 1이에요. 0 곱하기 X는 0보다 작습니다. 근데 X 상관없이 좌변 항상 0이죠. 0이 0보다 작대요. 이 부등식은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성립 안 하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 A가 1일 때 해가 없다. 뭐가? 이 부등식이. 그 다음 두 번째, A가 1보다 커요. 그럼 A-1이 양수예요. 양변에 A-1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근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 A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가 음수예요. 음수를 양변에 나눠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정리를 하면 A가 1인 경우에는 해가 없고요. A가 1보다 클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해를 갖고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해를 갖는 겁니다. 부등식, 1차 부등식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입니다. 1차항들끼리 묶고 그 다음에 상수항들끼리 묶어 보겠습니다. 그럼 A-2는 크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4 X보다
근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은 얘를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되네. 그럼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서 그러면 x는 작거나 같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얘는 분모가 a-2에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해주자. 그럼 따라서 정리해주면 a 더하기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a 값 찾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을 푸는 문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러면 그 1차 부등식을 연립을 한번 시켜보자. 자, 그랬을 때 만약에 x가 2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두 개의 1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1차 부등식을 2보다 큽니다 라고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1차 연립 부등식, 연립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공통으로 해당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근을 갖는구나 라고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립 부등식을 문제를 풀 때는 최종적으로 하나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라. 그리고 공통 부분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부등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해가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각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결국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어디에서? 2에서만 발생을 하더라. 그럼 이럴 때는 연립 부등식을 풀었지만 그는 단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x가 2보다 작습니다. x가 2보다 큽니다. 이런 범위가 발생을 했다. 혹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 또한 마찬가지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는 2보다 작다. 하나는 2보다 크다. 심지어 얘네들은 끝점에서도 공통된 부분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 마찬가지로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끝부분 채워지지만 노란색 부분하고는 공통된 부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을 연립한다고 해서 항상 근이 부등식을 포함하도록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해됩니까? 이거 정리하고 다음 볼게요. 자, 이제 3번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1차 부등식을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양변에 5를 더합시다. 8 되네요. 그리고 2를 나눕시다. 부등 방향 안 바뀌면서 4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정리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x 이항하고 3 이항합시다. 그러면 3은 작거나 같다. 3x보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결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면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하나는 4보다 크다. 공통 부분이 4보다 크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2번이 5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1이네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우변 정리하면 2x 플러스 2. 그래서 2x 이항하고 마이너스 11 이항합시다. 그랬을 때 얘가 3x는 작거나 같습니다. 13보다. 그래서 x는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부등식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게 아까
첫 번째 부등식을 안 적었네요. 첫 번째 부등식이 4x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이게 작거나 같다 2x, 작다 2보다. 그래서 3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고 공통 부분 여기서 발생할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예제 4번 보기 전에 연립부등식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더라. 우리 연립방정식을 해결을 할 때는 사실 얘네 둘 묶고 얘네 둘 묶든지 아니면 얘네 둘 묶고 얘네 둘 묶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모두 다 같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런데 부등식은 반드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이런 부등식 하나, 이런 부등식 하나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그러면 범위가 훨씬 더 커지거나 공통 범위가 발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점 참고하고 예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따로 분리를 하자. 3x-12, 5x 더하기 2보다 작습니다. 5x 더하기 2는 8 더하기 3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2가 2x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큽니다. 정리 가능해지겠고요. 그 다음에 정리해주면 2x는 작거나 같습니다. 6보다. 그래서 x가 3 이하입니다.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6보다 큽니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5번은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x가 4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더라. 얘를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보니까 하나는 작거나 같다, 하나는 크거나 같다. 공통 부분이 그 점만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x는 4라는 근 하나만 갖는 연립부등식. 그 다음에 2번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2니까 플러스 5. 자, 이항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18이 3x보다 큽니다. 그러면 x는 6보다 작습니다. 이런 결론 얻어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 정리해보면 16은 작거나 같습니다. 2x보다. 얘 정리해주면은 x가 8 이상이 되네요. 그래서 하나는 6보다 작은 거, 하나는 8보다 크거나 같은 거. 공통 부분이 없네. 그래서 해가 없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제 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은 연립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1차 부등식 한번 정리부터 해보면 2x 더하기 5가 3x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항에서 정리하면 x는 3 이상이더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정리를 했을 때 얘로부터 발생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얘로부터 발생되는 부분의 공통인 부분에 해당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3이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이 4분의 15는 어디서부터? 얘를 정리를 하는 데서부터 나와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요. x-a가 작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12보다. 그래서 4x가 12 플러스 a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x가 4분의 12 플러스 a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과가 결국 무엇이 돼야 된다? 얘가 돼야 되더라. 따라서 a는 3이라고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 7번 보겠습니다. 예제 7번은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2x 그리고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정리해주면 x는 작습니다. 2a-4보다 라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 해가 없대요. 즉 공통 부분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에다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과 어떤 2a-4가 존재를 하는데 얘보다 작은 부분에 공통 부분이 없으려면 결국에는 2a-4가 2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런데 하나는 끝점이 포함이고 하나는 끝점이 미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a-4가 2가 된다 하더라도 그 끝점에서는 어차피 공통 범위가 없을 거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정리해주면 2a는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1을 만족하는 최대값이니까 정답은 3이 되겠네요.